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매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히고 4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뉴저지 한인단체들이 공동으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차기 주미 대사로 북핵 6자 회담 한국 측 수석 대표를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간 행정직 직원들이 1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이 최신호 표지를 올해 총기 난사 사건을 겪은 미국 253개 도시의 이름들로 채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매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언급해 4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의 문답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번 친서는 3쪽 분량으로 어제 8일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서한이라고 설명하고 우리가 또 다른 회담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담 날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정말로 아름다운 편지를 썼다며 어쩌면 내가 이 친서 결실을 공개할지도 모른다. 매우 긍정적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실험, 전쟁 놀이에 별로 행복해하지 않았다며 알다시피 나 역시 그런 것들을 좋아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한인단체들이 공동으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동포들의 목소리를 모아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전달하고 일본의 부당한 행위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어제 저녁 뉴저지 한인 단체장들과의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 제재를 규탄하는 범동포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 지역 10개 한인 단체장들은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행위가 부당한 조치며 한국은 물론 미국 경제까지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각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을 통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은림 뉴저지 한인 회장은 미국이 한일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많은 동포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오는 주말부터 실시되는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여진 서명지는 오는 23일 밤 메넨데스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목소리로 상하원 의원들한테 서한으로 이번 무역 제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단체장들이 우선 서명을 해서 1차로 보내고 또 8월 말까지 또 우리 전 동포들이 심해서 한 서명지를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범동포 서명운동은 23일까지 진행되며 내일은 리치필드 H마트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뉴저지 한인회 웹사이트에서 서명지를 다운받아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차기 주미 대사로 북핵 6자 회담 한국 측 수석 대표를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가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윤재 주미 대사 후임으로 이수혁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미 대사로 유력했지만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수혁 의원은 2017년 6월 당시 비례대표인 문미옥 의원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이를 승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으며 현재 당내에서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국제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1997년 주미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북핵 6자 회담 수석 대표와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임 수석 부의장에는 북한 문제 전문가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간 행정직 직원들이 1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파업이 실현되면 재외공간의 영사 업무가 차질을 빚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조 재외공간 행정직 지부는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신청한 쟁의 조정 기간이 지난 6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16일부터 총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재외공간 행정직 지부와 외교부는 지난 3월부터 6차례나 임금 교섭을 가졌으나 기본급과 복지수당 인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17일 쟁의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노총은 쟁의조정 만료일인 6일 열린 3차 연장 조정에서 소급 적용 없이 8월부터 5% 인상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외교부는 환율 인상 이유를 들어 동결에서부터 1월 소급 적용 1.8%를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고 지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노총은 9일 열리는 마지막 조정회의에서도 결렬되면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재외공간에서 행정직의 주거 보조비는 함께 일하는 외교부 공무원의 33%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라며 200만 원을 조금 넘는 노동자의 급여 수준 탓에 일부 자녀는 학교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부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9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이념 대립에만 집중하느라 폭증하는 국내 테러에 대응할 시기를 놓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년여 동안 백악관에 국내 테러 대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CNN이 전직 행정부 고위 관계자와 트럼프 행정부 측근 복수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한 고위 관계자는 CNN에 국토안보부는 백악관이 국내 테러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1년 넘게 투쟁을 해야 했다며 그러나 백악관은 오직 지하디스트,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위협에만 초점을 맞춰 국내 인종주의 폭력이 증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발간된 미국의 국가 대테러 전략 보고서에서도 국내 테러의 심각성이 크게 다뤄지지 않고 1차적 테러 위협으로 극단적 이슬람교 테러 리스트를 지목해 국내 테러의 심각성을 도외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반대 진영에서도 백악관의 국내 테러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 대선 주자로 나선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 위협에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총기 사고들로 미국이 충격에 빠져 있는 가운데 시사 주간지 타임이 9일 발매될 최신호 표지를 올해 총기 난사 사건을 겪은 미국 253개 도시의 이름들로 채웠습니다. CNN에 따르면 타임은 8월 19일자 최신호 표지에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규모 총격 사건을 경험한 253개 도시의 이름을 검은 바탕에 흰 글자로 빼곡히 싣고 표지 중앙에 이너프를 표기했습니다. 이제 그만, 더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표지를 채운 지명에는 지난 주말 참사를 겪은 텍사스주 엘파소와 오하이오주 데이턴을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길로이, 버지니아 비치 등 여러 도시의 이름이 담겼습니다. 타임은 표지 사진을 트위터 계정에 공개하면서 왜 미국은 백인 국수주의자 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 지고 있는가라고 올렸습니다. 이 표지를 도안한 존 마브루디스는 총기 폭력에 빠진 나라의 무서운 초상화라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그는 표지의 각 지명을 통해 총격이 전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란다며 모든 총기 사건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3년 뉴욕시 최저임금 인상 이후 뉴욕시 요식업계는 다른 대도시보다도 더욱 호황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당들이 종업원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메뉴의 가격을 인상했지만 영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시가 11명 이상 직원을 둔 식당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5로 올린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식당들의 매출은 평균 6.6% 올라 총 $22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뉴스쿨과 전국 고용법 프로젝트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타 업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은 $7.25에서 $15로 2배 이상 올랐으며 대부분 회사들이 임금 인상으로 수익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직후 식당들은 기존 메뉴의 가격을 해마다 평균 3%씩 올렸지만 가격 상승이 식당을 찾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뉴욕시 식당들은 같은 기간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은 미국 내 12개 대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이들 도시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임금이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뉴욕시 식당의 77%는 최저임금 인상 후 종업원들의 근무 시간을 단축했으며 36%는 해고를 통해 종업원 수를 줄였고 90%는 메뉴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식당 종사자 6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종사자 수가 3.4% 줄어들었습니다. 뉴욕시가 맨하탄의 교통 혼잡 완화 등을 위한 조치로 차량 공유 서비스에 강력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국은 우버나 리프트 등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의 택시 신규 면허 추가 발급 중지를 연장하는 안과 이들 차량이 일정 시간 이상 승객 없이 맨하탄 혼잡 지역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차량이 맨하탄 96스트리트 남쪽에서 운행하기 위해 머무는 시간 중 64% 이상 승객을 태우고 있어야 하며 8월부터는 이 비율이 69%로 오르게 됩니다. 차량 서비스 공유 업체 운전자들은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운전자들은 이번 조치로 기존 운전자들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신규 면허 발급 중지로 차량 공유 서비스도 옐로우캡 메달리온 시스템이 돼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우버와 리프트 등은 즉각 반발하면서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비상 임시청문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노아은행 롱아일랜드 제리코 지점 그랜드 오프닝 기념으로 진행된 경품 행사가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된 가운데 경품 당첨자가 발표됐습니다. 노아은행은 제리코 지점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총 28명의 당첨자를 선정했습니다. 1등 3명에게는 최신형 아이패드, 2등 10명에게는 아마존 $200 상품권, 3등 15명에게는 H마트 $100 상품권을 각각 증정합니다. 안현준 행장은 동포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아은행은 최근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한인타운 중심에 있는 기존 지점을 확장했습니다. 새 지점은 기존 지점에 비해 1.5배로 넓어졌으며 고객들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LA시의 노숙자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의 경우 노숙자 수가 지난해보다 무려 86%나 증가했는데요. 왜 유독 한인타운에 노숙자가 많이 몰리는지 김재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노숙자 텐트들이 여전히 한인타운 거리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LA시가 노숙자 임시 쉘터 건립안 브릿지 홈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거리의 노숙자 수는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함이 없으니까 전부. 조금이라도 변함이 있어야 되는데 변함이 없으니까 똑같다고 봐야죠.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럼 한인타운만 모르잖아요. 잘못된 얘기예요. 시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노숙자 서비스 관리국 LAHSA에 따르면 LA시의 노숙자 수가 작년보다 16% 증가했는데 한인타운의 경우 86%나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한인타운의 노숙자 수가 증가한 것은 한인타운의 치솟는 주거 비용 때문입니다. 치솟는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 강제 퇴거당하는 주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The landlord, he wasn't fixing things, and then the city told me not to pay the rent because the boiler was misplaced, so it caused a safety hazard, and had old pipes, so it could, if it were to explode, it would set off a chain reaction. And then I went to court, and even though I had papers and everything from the city, they still threw me out. I tried renting a room, and it's expensive. 한인타운 내 신축 아파트가 럭셔리 유닛 위주로만 건설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한인타운의 개발 붐이 일고 있는데 신축 건물 대부분은 럭셔리나 주상복합 건물로 중간소득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And you're right, there's a lot of new development. Unfortunately, most of it is not affordable. It's, luxury condos and things like that. I think every time we bring up new developments that don't include affordable housing, we're just increasing the problem.
이 때문에 노숙자 문제 해소를 위해선 임시쉘터보다는 영구 거주시설을 대폭 늘리는 게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가든그로브에서 60대 한인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가운데 아들이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9시 45분쯤 플라워 스트릿에 위치한 콘도에서 62세 한인 여성이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의 지인은 지난 3일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집을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콘도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아들인 올해 29살 조나단 마이클 워너를 범인으로 보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국제 앰네스티는 미국의 총기 폭력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여행할 때 극도로 조심하라며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어 백인 우월주의와 연관된 최근 공격 이후 여행자의 인종, 국적, 민족 배경, 성적 성향, 성별로 인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총기 사고 이후 베네수엘라와 우루과이가 미국을 여행하는 자국 여행자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어제 자동차 보험 사기 처벌 강화 법안에 서명해 11일부터 적용됩니다. 법안은 자동차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피해를 부풀리다 적발되면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동일한 사기 범죄를 저지르거나 일부러 사고를 내다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D급 중범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57개 업소가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다 $250의 벌금 티켓을 받았습니다. 뉴욕시는 최초 적발 시 $250, 두 번째 $500, 3회 이상 $1,0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브롱스 8건, 맨하탄 7건, 퀸즈 5건, 스테이튼 아일랜드 4건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스티로폼 용기 사용은 물론 매장 내에 스티로폼 용기를 보관만 하고 있어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롱아일랜드 대학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신원불명의 위협으로 FBI의 조언에 따라 어제 브루클린과 롱아일랜드 브룩빌 캠퍼스를 전면 폐쇄했습니다. 대학 측은 전날 FBI로부터 연락을 받고 협박과 관련한 협의를 갖고 연달아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등을 참고해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롱아일랜드 대학은 학생들에게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영상 28도, 밤 최저 기온 60도, 섭씨 영상 16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 가끔 흐리고 습도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